먼저 언어의 개념, 특성 및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개념 먼저 살펴보면 언어란 인간이 상호 의사를 전달하는 기호체계입니다. 언어 외적 요소란 준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초언어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언어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태도,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 말에 첨가되는 것입니다. 억양, 강세, 속도, 일시적인 침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언어를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끼리의 분위기라든지 정서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말이나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짓, 표정, 자세, 시선, 머리 또는 몸의 동작, 물리적 거리나 근접성. 실제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나 미소를 짓거나 그리고 어떤 손짓 언어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도 그러한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존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언어적 요소입니다. 언어를 내용과 분리해서 하나의 실체로 보는 능력입니다. 초언어, 상위 언어, 같은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언어를 위에서 바라본다, 내려다본다, 전체를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언어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분석하거나 생각하거나 또 판단하는 것, 사고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초언어적 요소에 해당됩니다. 언어의 특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이 언어와 관련된 그 장은 제가 염려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외국인 여러분들이 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국어로 이 보육 과정에 대해서 또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또 찾아보시면서 학습을 하시지 않으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도 영유아 언어 발달의 특성을 다룬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특성 살펴보면 언어의 특성은 임의성, 추상성, 사회성, 규칙성, 또 생산성, 가변성, 앞 글자만 이렇게 따서 임추사, 규생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임의성 먼저 살펴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물, 그리고 개념에 임의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연결시킨 약속 부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속을 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임의성입니다.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는 어떤 것의 상징으로 실제 표상하는 사물과 유사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끈이라고 하는 글자를, 끈은 어때요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길다, 그리고 가늘다, 뭐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느낌들이 표현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끈이라는 단어를 기록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길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성, 앞에서 임의성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언어는 사회적인 것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주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규칙성, 언어는 어순이나 의미 등을 결정하는 일정한 규칙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산성입니다. 제한된 어휘와 문법으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의 수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언어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변성입니다. 언어는 사회 현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떤 단어들은 생성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점차적으로 소멸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과거 10년 혹은 20년 전에 사용했던 그 어휘들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를 탄생시켜서 또 아이들이 사용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